자, 다음에는 운동량 보존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자, conservation of momentum. 자, 아까 우리 이거 했었죠? 충격량은 힘 곱하기 델타 T였고, 그놈은 운동량 변화량하고 같다. 그죠? 그러면 결국 힘 곱하기 힘이 작용하는 시간 델타 T를 곱한 거는 운동량 변화. 그죠? 예. 요 물체가 와서 여기 M1이라는 1번 물체하고 M2라는 2번 물체가 와서 꽝 충돌했습니다. 충돌하면 어떻게 됩니까? 2번 물체가 1번 물체에 힘을 가하고 마찬가지로 반작용에 의해서 1번 물체도 2번 물체로 힘을 가하죠. 자, 그러면 이건 뭡니까 이게? 이거 F2는 2번에서 1번으로 가해지는 힘. 자, 이거는 앞에 게 1번이죠. 1번 물체가 2번 물체에 가해지는 힘입니다. 그러면 충격량, 운동량 정리를 요 1번 물체에다가 적용하면 1번 물체에 가해지는 운동량은 자, 힘은 2번 물체가 1번에 가해지는 힘을 써야겠죠. 그거 곱하기 델타 T는 M1의 그 물체의 나중 속도 V1F 빼기 M1의 V1I가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그거를 M2에다 적용하면 1번 물체가 2번에 작용하는 힘에다가 델타 T를 곱해야겠죠? 그 다음에 운동량은 MV인데 2번 물체에다가 나중 속도, 2번 물체의 나중 속도, M2에다가 2번 물체 처음 속도 이렇게 쓸 겁니다. 그죠? 그러면 1번 물체와 2번 물체가 꽝 충돌을 하면서 운동량 변화가 되면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서로 크기는 똑같고 부호만 반대가 됩니다. 그죠? 자, 1번이 2번에 가하는 운동량은 2번이 1번에 가하는 운동량과 크기는 같아요. 방향만 바뀝니다. 자, 그래서 요 두 식에서 자, 2번이 1번에 가하는 운동량 내지는 이거는 정확히 얘기하면 충격량이죠, 사실은. 그 다음에 1번이 2번에 가하는 충격량. 예. 그 두 개는 어떻게 됩니까? 부호가 같고, 크기가 같고, 부호는 반대니까. 자, 요게, 요 식이죠. 예. 그래서, M1 V1F 빼기 M1 V1I. 그 다음에, 요 2번. 요거. 그게 오른쪽입니다. 거기다가 앞에다가 마이너스 붙였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 M5I라고 써진 건 오른쪽으로 갑시다.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니까 여기 I 들어간 건 전부 플러스가 되고요. 그 다음에 F 들어간 거는 왼쪽으로 옮기면 또 전부 플러스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M1 V1I, M2 V2I. 그럼 뭡니까? 1번 물체의 처음 운동량, 2번 물체의 처음 운동량은 1번 물체의 나중 운동량, 1번 물체의 나중 운동량, 2번 물체의 나중 운동량 더한 거와 같다. 그럼 뭡니까 이게? 두 물체의 처음 운동량은 두 물체의 나중 운동량과 같다. 그게 뭡니까? 운동량이 보존된다는 얘기죠. 이해되죠? 운동량이 보존된다. 자, 그러면 이거 뭡니까? 두 물체 사이의 운동량을 교환하는 작용과 반작용은 꽝 충돌하면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튀어나가잖아요. 예,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여기 1번 물체가 자기 속도를 가지고 가고 있고 2번 물체가 자기 속도를 가지고 있어 꽝 충돌하면 충돌로 속도는 둘 다 바뀌지만 그죠? 속도는 바뀌어요. 근데 처음 가졌던 운동량 2개 더한 거하고 나중에 갖게 되는 운동량을 다 더한 값은 일정해집니다. 운동량 보존되는 거죠. 자, 이게 아까 1번 물체가 2번에 가해진 힘이 이렇게 된다 그러면 2번 물체가 2번에 가해진 힘은 정확하게 부호만 반대고 크기는 반대되는 이러한 크기를 갖습니다. 예. 그래서 1번이 2번에 가해지는 큼하고
힘하고 2번이 1번에 가해주는 힘하고는 같습니다. 크기는 같아요. 방향은 반대가 되겠지만, 그죠? 네. 운동량과 관련된 예제 하나만 풀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를 풀까요? 말까요? 자, 풀어봅시다. 자, 마찰이 없는 얼음 위에서 궁사가 활을 쏘고 있다. 여기 있죠, 그림. 활과 화살을 포함한 그의 질량, 전체 질량은 60kg. 전체 화살하고, 다 포함해서 60kg입니다. 자, 궁사가 0.03kg의 화살을 수평 X방향, 플러스 X방향으로, 50m/s의 속력으로 쏜다. 화살을 쏜다. 그가 얼음 위에서 뒤로 미끄러지게 되는 속도는 얼마인가? 자, 화살이 일로 나가면 사람은 뒤로 가겠죠. 자, 처음 운동량하고 나중 운동량이 똑같다는 것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X방향. 운동량은 벡터기 때문에 X방향. 자, 이쪽 축방, 이게 X방향. 이쪽이 이제 Y방향이니까. 자, X방향 운동량은 똑같으니까 처음에 어떻습니까? 사람도, 자, 이거죠. M1, V1, I, 처음 운동량. 그 다음에 M2, V2, I는 M1, V1의 F 더하기 M2, V2, F.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M1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궁사의 질량과 화살을 쏜 후 궁사의 속도. 요게 M1을 뭐로 놓은 거냐면, 궁사. 자, 그 다음에 요 놈은 화살. 요걸 화살이라고 합시다. 자, 궁사의 질량, 요거 화살. 자, 이렇게 넣어버리면 이제 되겠죠. 자, 그러면 처음에는 궁사도 멈춰있고 화살도 멈춰있으니까 요게 0이 되겠죠. 예. 그 다음에 나중에는 궁사의 속도, 화살의 속도.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질량, 여기 M1 대신에 뭘 집어넣습니까? 궁사의 속도. 자, 60kg에는 화살 하나와 궁사 질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죠? 궁사, 그냥 화살 하나 나간 질량만 빼면 될 겁니다. 요거에서 0.03인가요? 네, 요거 빼면 59.97kg. 요게 이제 궁사의 질량이 되겠네요. 그래서 M1이 59.97이고, M2는 화살 질량. 그죠? 그 다음에, 요거는 궁사가 나중에 화살이 나가고 나서 궁사의 속도고, 요거는 뭡니까? 화살의 속도. 그게 50m/s죠? 그래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0.025. 자, 화살이 플러스 X방향으로 50m/s로 날아가니까 궁사는 마이너스 X방향으로 마이너스 0.025m/s. 여기 마이너스는 이제 마이너스 방향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X방향으로 0.025m/s로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 화살도 똑같이 쏘는데, 같은 속력으로 수평과 30도. 이번에는 뭐냐면, 여기 사람이 있는데, 이번에는 화살을, 아까는 이렇게 쏘았어요. 이렇게. X방향으로. 이번에는 이렇게. 30도 각도를 이루면서 화살을 쏘았어요. 자, 이번에 어떻게 좀 되겠습니까? 이거를, 자, 궁사는 여기 수평면에 있으면은 이쪽으로 미끄러지겠죠. 이쪽으로. 네. 수직 방향으로는 안 움직일 겁니다. 여기 밑에 바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요 쏜 성분 중에서 요 수평 방향 성분만 생각을 해야겠죠. 네. 자, 그래서
자, 사람이 첫 번째 지금 여기 이쪽 방향으로 첫 번째 화살을 쏘고 나서 얼마로 움직이고 있습니까? 0.025m/s로 움직이고 있어요. 뒤로 밀려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두 번째 화살을 쏜 겁니다. 그러면 아까 여기 M1 V1I 더하기 M2 V2I는 M1 V1F 더하기 M2 V2F에서 자, 두 번째 화살은 아직 안 나갔으니까 요거는 0이지만 얘는 갔겠죠. 얘는 속도가 있잖아요, 지금. 밀려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다음에 우리가 요거를 계산해야죠. 요거를 새롭게 계산해야 되고. 그다음에 요게 얼마입니까, 요게 50m 요렇게 됐죠? 요게 30도니까 요게 50m/s로 썼으니까 50m/s 곱하기 코사인 30도. 예. 그걸 그렇게 해서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 질량은 이제 어떻게 될까요? 다시 한번 59.97인가요? 여기서 뭘 다시 빼야 됩니까? 0.03을 다시 뺀 질량이 되겠죠? 예, 그게 이제 여기 다시 들어갑니다. 질량이. 자, 그러면 요 질량, 속도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질량 알겠고, 요거 이제 계산해야 되고, 자, 그 화살 질량 알고, 요거 알고, 그러면 집어넣으면 나오겠죠. 계산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또 있나 보네요, 문제가. 자, 궁사의 수직 항력을 대략 계산해봐라. 자, 이건 여러분들 한번 해보십시오. 네. 어떻게 하면 될지 생각이 됩니까? 잘 생각해보세요. 제가 수업 시간에 한번 얘기했죠. 요거 질량 있을 때 요 수직 항력은 어떻게 되나 이거 했을 때는 요 수직 항력 위를 n으로 하면은 윗방향 마이너스 mg 멈춰 있으니까 0. 그죠? 예. 지금 이것도 뭐냐면 궁사에 작용하는 평균 수직각, 궁사는 위아래로 안 올라가요.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 궁사 아래쪽으로 작용하는 질량이 있을 거고 수직 항력이 있을 텐데, 자, 이쪽 방향으로 화살을 쏘기 때문에 수직 방향으로 그 모멘텀 변화가 있고 힘을 받겠죠. 그것까지 고려하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걸 한번 해보십시오. 다음은 1차원 충돌에 대해서 한번 배우겠습니다. 자, 충돌에는 탄성 충돌과 비탄성 충돌이 있습니다. 탄성 충돌은요, 운동량과 운동 에너지가 모두 보존되는 충돌이 탄성 충돌입니다. 자, 비탄성 충돌은요, 운동량은 보존되지만 운동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는 충돌이다. 운동 에너지가 어디로 가냐, 예를 들어서 마찰에 의한 손실이라든가 이렇게 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운동 에너지는 보존되지 않지만 운동량은 보존되는 충돌을 우리가 비탄성 충돌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비탄성 충돌 중에서도 완전 비탄성 충돌은 충돌 후에 두 물체가 딱 붙어서 움직이는, 약간 속된 말로 떡이 돼서부터 떡됐다 그렇죠. 딱 달라붙는 거, 떡돼서 이제 움직이는 경우입니다. 그런 걸 우리가 완전 비탄성 충돌이라고 그런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충돌에는 탄성 충돌과 비탄성 충돌이 있는데, 탄성 충돌에는 운동량, 운동 에너지가 모두 다 보존된다. 비탄성 충돌에는 운동량은 보존되지만 운동 에너지는 보존되지 않는다. 자, 비탄성 충돌 중에서도 완전 비탄성 충돌은 충돌 후에 물체가 딱 붙어서 움직인다. 그걸 완전 비탄성 충돌이라고 한다. 일단 그것까지 알고 첫 번째는 완전 비탄성 충돌에 대해서 잠깐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erfectly inelastic collision. 일라스틱이 탄성이죠. inelastic, 비탄성. perfectly, 완벽하게 비탄성적인 충돌. 그죠? perfectly inelastic collision. 완전 비탄성 충돌. 아까 뭐라 그랬죠? 비탄성 충돌은 충돌 후에 운동량은 보존이 되는데 운동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는다 그랬죠? 그리고 충돌 후에 딱 두 물체가 붙어서 움직인다. 동일한 속도로 붙어서 움직이는 경우를 완전 비탄성 충돌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림 한번 볼까요? 여기 M1이 있고 M2가 있는데 서로 다른 속도로 마주보는 속도로 딱 와서 꽝 충돌한 다음에 이게 붙어가지고 하나의 속도로 움직이는 경우. 네. 자, 볼까요? 운동량은 같기 때문에 처음 M1 질량이 V1i라는 속도로 움직였고 M2는 V2i라는 속도로 움직이죠. 그 다음에 충돌로에 딱 붙어서 움직이기 때문에 하나의 질량처럼, 물체처럼, 그래서 M1 플러스 M2가 되고요. 그때 나중 속도입니다. 그럼 나중 속도는 어떻습니까? VF는, 요거를 전체 질량으로 나눠주는 겁니다. 자, 알겠죠? 예제 하나 한번 풀어볼까요? 자, 트럭이, 이게 1800kg짜리 트럭이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플러스 15m/s로. 그 다음에 900kg짜리 소형차가 이쪽이 지금 이스트입니다. 네, 그럼 이쪽이 웨스트겠죠? 서쪽으로 마이너스 15m/s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속도는 똑같아요. 근데 질량이 다르니까 운동량은 다르겠죠? 두 차는 정면 충돌로 뒤엉켜버렸다. 완전 비탄성 충돌이죠? 충돌로 뒤엉킨 차들의 속도를 구하여라. 이거죠, 아까. M1 V1i 더하기 M2 V2i는 M1 뒤엉켰으니까 2에다가 여기다가 VF 하나처럼 움직이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했을 때 VF를 구해라. 자, 풀어봅시다. 처음 운동량하고 나중 운동량 같기 때문에 제가 쓴 요식하고 같죠? 네, 그러면 VF는 M1 더하기 M2 그 다음에 M1 V1i 더하기 M2 V2i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M1, M2는 어떻습니까? 이게 1800하고 900kg 더한 거고 그 다음에 각각 아까 속도 있었죠. 그 다음에 M2가 마이너스 방향이었습니다. 마이너스 방향. 그죠? 요겁니다. 질량, 트럭 질량 오른쪽으로 15m 그 다음에 승용차 질량 그 다음 왼쪽 방향으로니까 마이너스 15m는 두 개 합친 질량 전체 완전 비탄성 충돌이니까 하나로 움직이죠. 전체 질량 그 다음에 나중 속도 그래서 VF 구하면 5m/s로 어떻습니까? 트럭의 질량이 똑같은 속도로 부딪혀도 트럭의 질량이 더 많이 나가니까 오른쪽으로 움직인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뭡니까? 각 차의 속도 변화를 구하여라. 각 차의 속도 변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트럭은 어떻습니까? 나중 속도의 속도 변화는 나중에서 처음 값이죠. 나중에 5m/s. 자, 여기 차가 이렇게 됐잖아요. 하나 붙어서 5m/s로 움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나중 속도고 처음 속도가 15m/s니까 자, 마이너스 10m/s. 자, 여기 15m로 가다가 5m로 줄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변화량은 어떻습니까? 5에서 15 뺐으니까 마이너스 10 줄었죠? 소형차는 어떻습니까?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 빼면 나중 속도가 5m, 처음 속도는 마이너스 15m, 그걸 뺀 거잖아요. 20m. 자, 보세요. 이쪽으로 15m/s로 가다가 꽝 충돌하고 나서 이쪽으로 5m/s로 갔어요. 그러니까 반대 방향으로 바꾼 거니까 20m/s 이쪽 오른쪽으로 증가가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뭡니까? 두 차로 이루어진 개의 운동 에너지 변화를 구해라. 운동 에너지 변화는 어떻게 합니까? 나중 운동 에너지에서 처음 운동 에너지 빼면 되죠. 나중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 질량 둘 다 더해져서 움직이잖아요. 그죠?
VF 계산됐잖아요. 5m/s. 그 다음에 질량 두 개 더한 거. 자, 트럭 질량, 승용차 질량, 그 다음에 5m/s의 제곱. 여기 제곱이네요. 그죠? 예, 그래서 나오겠죠? 그 다음에 카이네틱 에너지 처음 값은 뭡니까? 트럭과 승용차 각각의 운동 에너지. 그죠? 요게 트럭. 요게 승용차. 그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요거. 트럭 질량, 트럭의 속도 15m/s의 제곱. 그 다음에 요거 뭡니까? 승용차 질량에다가 승용차 속도 마이너스 15지만 제곱하니까 똑같겠죠. 그래서 나올 겁니다. 요거 자 운동 에너지 변화량은 나중값에서 처음값이니까 운동 에너지는 줄어들었다 이겁니다. 운동 에너지는 완전 비탄성 에너지, 비탄성 충돌. 비탄성 충돌에서는 운동 에너지는 변화가 있을 수 있잖아요. 모멘텀은 운동량은 똑같지만 자 그다음에 탄동 진자에 대해서는 제가 문제는 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탄성 충돌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탄성 충돌. 탄성 충돌은 어떤, 영어로는 elastic head-on collision. 헤드온, 머리로 꽝 충돌한다 이겁니다. 자, 탄성 충돌은 운동량과 운동 에너지가 모두 보존이 되죠. 그럼 식으로 쓰면 어떻습니까? 요거 1번 물체, 2번 물체가 각각의 속도를, 처음 속도를 가지고 꽝 부딪혀서 각각의 나중 속도를 가지고 나눠진다. 헤드온 컬리전 해가지고 이게 붙으면은 완전 비탄성 충돌인데 붙지 않고 떨어져서 나가겠죠. 그러니까 각각의 속도를 갖겠죠. 그러니까 M1 물체가 갖는 처음 속도, M2 물체가 갖는 처음 속도 더해서 운동량은 M1 속도하고 M1 질량이 나중 속도를 갖는 거, M2 질량이 그다음 나중 속도를 갖는 거, 요거 곱해서 이루어진 운동량, 처음 운동량, 나중 운동량하고 같다. 그죠? 그다음 운동 에너지도 M1 질량의 운동 에너지, M2 질량의 운동 에너지 처음 값입니다. 그 다음에 M1 질량의 나중 운동 에너지, M2 질량의 나중 운동 에너지 이 두 개 더한 거는 같다. 즉 운동량도 보존이 되고 운동 에너지도 보존이 되고. 자, 이게 뭡니까? 탄성 충돌. 네. 그 다음에 탄성 충돌이 원래 일라스틱 컬리전인데 정면 탄성 충돌. 그래서 헤드온입니다. 제가 요걸 뺐는데 정면 탄성 충돌. 일라스틱 헤드온 컬리전입니다. 지금 설명한 거는
자, 이번 시간에 저번에 맨 마지막에 했던 탄성 충돌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언급하고 가겠습니다. 제가 요 동영상 촬영하는 이 포맷을 조금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이전 포맷은 좀 가려지는 게 많아가지고 지금은 이제 안 가려지고 다 보이죠. 그래서 잠시만 지난 시간의 것을 공부했던 것을 잠깐만 보고 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탄성 충돌 중에서 이제 정면 탄성 충돌에다 헤드온 컬리전, 정면 요렇게 이제 M1이 이렇게 가고 M2가 가서 1차원 충돌입니다. 정면 탄성 충돌이라서 충돌을 해봐야 요 직선상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자, 탄성 충돌이기 때문에 운동량이 보존이 되고 운동 에너지가 보존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운동량은 처음에 이 M1이 갖고 있는 운동량, MV죠. 운동량은 벡터입니다. 자, 벡터면 방향이 있을 텐데 지금 1차원이니까 정면 충돌은 그 선상에서만 움직이죠. 그러니까 1차원 충돌입니다. M1, V1 이니셜, 그 다음에 M2, V2 이니셜, 이거는 M1, V1의 파이널, M2, V2의 파이널, 요거 같겠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보존되죠? 운동 에너지도 보존되죠. 탄성 충돌이니까. 자, 그 2분의 1 M1, V1I의 제곱, M2, V2I의 제곱, 그죠? 그거는 M1, V1F의 제곱, M2, V2F의 제곱. 자, 요거는 여기서 볼 때 운동량은 벡터입니다. 벡터. 운동 에너지는 뭡니까? 스케일러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사실은 방향을 따질 필요가 있는 거고요. 얘는 다 방향 따질 필요 없어요. 그냥 크기만 따지면 됩니다. 크기만. 요거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문제 하나만 잠깐 풀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제 6.6입니다. 두 물체와 용수철. 여기 그림에 6.12에 보면 M1 요 물체가 있고요. 요 스프링이 달린 M2 물체가 있습니다. 서로 반대 방향으로 1차원 운동을 하고 있어요. M1이 질량이 1.6kg인데요. 요게 1.6kg. 요게 오른쪽으로 4m/s로 움직이고 있고요. M2가 스프링의 질량이 없습니다. 질량이 0인 용수철이 달려 있는데 M2는 질량이 2.1kg입니다. 이게 왼쪽으로 2.5m/s로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충돌을 하는데 이때 용수철 상수는 600N/m 주어졌죠. 자, 이렇게 충돌을 할 때 충돌하고 나서 요게 딱 붙은 상태에서 요 보십시오. M1하고 M2 그 다음에 중간에 스프링이 딱 연결된 상태에서 M1이 우측으로 3m/s로 움직였다. 이때 M2가 움직이는 V2 파이널, V2 F는 어떻게 되는가? 자, 일단 뭐가 되죠? 물체와 충돌을 하는데 충돌해서 이 뭐가 보존이 되겠습니까? 운동량이 보존이 되죠. 운동량. 예. 그 다음에 이게 완전 탄성 충돌이라 그러면 운동 에너지도 보존이 되겠죠. 그렇죠? 1차원 완전 탄성 충돌이니까. 자, 우선 운동량 보존식을 써봅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조금 이렇게 해서 해볼까요? 자, 이제 요게 가능하죠. 이제 중간에 어정쩡하게 이제 걷어가지고. 자, 처음 M1이 갖고 있는 운동 에너지 M1 V1I, 그 다음에 M2가 갖고 있는 운동 에너지 M2 V2I 이니셜입니다. 그거는 나중 운동 에너지, 나중 운동량 M2의 나중 운동량. 그죠? 그러면 나머지는 다 주어졌습니다. 이거 주어졌고 질량 다 주어졌고, 자, 이게 우측으로 4m/s, 이거는 좌측으로 마이너스 2.5m/s. 자, 질량 주어졌죠? 그다음 충돌 후에 우측으로 3m/s 움직이죠? 이거 질량 주어졌죠? 요것만 남죠? 그럼 V2에 대해서 계산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V2를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느냐? 여기다가 각 값들을 다 집어넣습니다. 예, 그러면
마이너스 1.74 왼쪽으로 1.74m/s만큼 움직인다. 그러면 이때 용수철이 압축되는 거리를 구하해라. 여기 땅 충돌하고서 용수철이 이렇게 펼쳐져 있다가 요만큼 압축이 되잖아요. 예, 이 거리를 구하해라. 어떻게 됩니까? 충돌 후에 에너지는 보존이 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M1이 있고 M2가 있는데 M2 요게 이제 스프링이 이렇게 달려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가 와서 꽝 충돌하고 얘가 이렇게 충돌하면 얘가 갖고 있는 운동 에너지하고 얘가 갖고 있는 운동 에너지, 그죠? 완전 탄성 충돌이니까 운동 에너지는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없나요? 얘가 충돌하면서 이 스프링을 압축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스프링의 탄성 에너지로 바뀌죠. 그러니까 처음 갖고 있던 둘 다 갖고 있던 운동 에너지가 나중에는 얘 운동 에너지하고 그 다음에 스프링의 탄성 에너지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스프링의 포텐셜 에너지죠. 예. 처음 에너지하고 나중 에너지가 같으니까, 자, 처음 에너지는 M1 질량의 운동 에너지, 그 다음에 M2 질량의 운동 에너지. 자, 스프링은 지금 펼쳐져 있으니까 스프링의 포텐셜 에너지는 없죠. 그 다음에 요거는 나중 운동 에너지, 그 다음에 얘 속도를 갖는 나중 운동 에너지, 그 다음에 스프링이 압축된 포텐셜 에너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다 계산됐잖아요. 아까 V2도 계산됐죠. V1F 주어져 있죠. M1, M2 다 주어져 있죠. 스프링이 용수철 상수 주어져 있죠. 얼마만큼 압축됐는지 이거를 계산하면 되는 거죠. 자, 요거를 이제 집어넣어서, 자, 처음 운동 에너지도 계산되죠. 다 조건 주어졌으니까 계산해보면 0.173이 나온다. 간단하죠? 자, 다음은 1차원 충돌이 아니라 스치는 충돌입니다. 스치는 충돌. 그러니까 이거는 스쳐서 1차원 공간이 아니라 2차원이든 3차원 공간에서 이렇게 삐딱하게 이제 벌어지는 충돌 후에 벌어지는 그러한 충돌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충돌 후에 뭐가 보존되죠? 운동량이 보존되죠. 근데 운동량은 뭐라 그랬습니까? 운동량은 벡터죠, 벡터. 그러니까 이거는 방향을 따져야 돼요. X방향 운동량은 X방향으로 보존이 되고 Y방향 운동량은 Y방향으로 보존이 됩니다. 근데 아까 좀 전에는 왜 그거 안 따졌습니까? 좀 전에는 1차원 충돌이었으니까 그냥 전체 운동량이 그 방향으로 똑같이 보존이 되는 거죠. 방향이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그죠? 자, 운동량은 방향을 따지고 운동 에너지. 얘는 뭐죠? 스케일러입니다. 스케일러니까 얘는 방향을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냥 크기만 따지면 됩니다. 자, M1이 있어요. M2가 여기 정지되어 있습니다. V2 이니셜이 0입니다. 땅 충돌했어요. 충돌하고서 위쪽 방향으로 세타를 가지고 M1이 V1F, 나중 속도죠.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얘도 충돌했으니까 여러분 혹시 당구 쳐본 사람들은 잘 알겠지. 아래쪽으로 가겠죠. 요게 이제 V2의 F입니다. 그때 요 사이 각도는 파이입니다. 파이. 요 위에는 세타.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지만 운동량은 어떻다? 운동량은 벡터라 그랬죠. 그러니까 각 성분별로 운동량이 보존이 됩니다. 자, X방향 운동량부터 먼저 따져봅시다. 자, 이 두 개 봤을 때 처음 상태에서 얘는 0이니까 운동량은 0입니다. 속력이 0이죠. 그 다음에 처음 운동량은 얘 MIV1I 처음 속도, 그죠? 여기 들어가는 건 정확히 이제 X 방향이니까 속도의 크기는 속력이 들어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어쨌든 충돌하고 나서 요게 M1의 나중 속도입니다. M1 V1F 그 다음에 그거를 X 방향으로 그럼 V1F의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요 성분 중에서 X 방향 성분, 요 성분이니까 요게 세타니까 M1 V1F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요 성분 중에서도 X 방향 성분, 요게 M2 V2F니까 그거의 X방향 성분 M2 V2F의 코사인 파이죠.
자, 이제 X방향을 고려했습니다. Y방향으로 어떻습니까? 얘 이번에 0이에요, 0. 어차피. 계속 정지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얘는 X방향으로만 움직였기 때문에 Y방향 운동량 0입니다. 자, 0 더하기 0은, 그 다음 어떻습니까? 얘는 X방향 운동량 M1 V1 F의 사인 세타, 위쪽 방향. 그 다음에 요 2번 물체도 M2 V2 F의 사인 세타, 사인 파이죠, 이번엔. 요렇게 이제 X방향 성분이 보존이 되고, Y방향 성분이 보존이 됩니다. 그쵸? 아까도 얘기했죠. 운동량은 벡터입니다. 벡터. 자, 그 다음에 앞에 그림에서 충돌이 탄성 충돌이면 운동 에너지도 보존이 되죠. 운동 에너지. 자, 요 식은 앞에 식 그대로 쓴 겁니다. 똑같아요. 앞에 거하고. 그럼 운동 에너지 보존은 어떻습니까? 요 그림 똑같죠. 밑에 있는 그림. 처음에 얘는 0이니까, 속도가 0이니까 이거 어떻습니까? 운동 에너지는 얘만 같죠? 2분의 1 M1 V1I의 제곱. 처음 갖는 운동 에너지. 그러면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얘가 갖는 운동 에너지 더하기 얘가 갖는 운동 에너지 그냥 더하면 돼요. 2분의 1 M1의 뭐 X방향 성분, Y방향 성분이 아닙니다. 그냥 크기 들어가면 돼요. V1F의 제곱. 왜? 스케일라라고요. 스케일라. 방향이 의미가 없어요. 스케일라는. 그냥 그 크기, 갖는 크기 그냥 집어넣으면 돼요. 그 다음에 얘가 갖는 속도의 크기 V2F 속력 2분의 1 M2 V2F의 제곱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운동 에너지는 알겠습니까? 운동량을 따질 때는 운동량은 벡터이기 때문에 X방향, Y방향, Z방향에서 방향을 따져야 되고 카이네틱 에너지는 스케일러이기 때문에 그냥 속력, 크기 집어넣어서 제곱해주고 질량 곱하기 2분의 1 해주면 된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스케일러니까 방향을 따지지 않아요. 그거 두 개만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요걸 이용해서 요 문제만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자, 교차로에서 충돌. 교차로가 있는데요. 여기 그 카가 25m/s 여기 방향을 나타냈습니다. 여기. 자, 요쪽 방향이 동쪽, 반대가 서, 그 다음에 북, 남 이렇게 돼 있죠. 정확하게 사거리가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첫 번째 차가 25m/s로 동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요걸 우리가 X축으로 움직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차는 요 트럭이 있는데 요게 20m/s로 정북으로 움직입니다. 요걸 우리가 Y축으로 놓겠습니다. 요게 X축, 요게 Y축. 동북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얘가 충돌해서 차량들이 완전 비탄성 충돌. 완전 비탄성 충돌이 뭐예요? 충돌 후에 딱 붙어서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차가 둘이 엉켜 붙은 다음에 여기 VF로 움직입니다. 이때 속도의 방향과 크기. 방향은 여기 세타, 요걸 세타라 그러고, 그러면 요 세타를 구하고 요 VF 크기를 구하면 되죠. 자, 뭘 하면 돼요? 완전 비탄성 충돌이니까 뭐가 보존이 안 되죠? 운동 에너지가 보존이 안 되죠. 근데 뭐는 보존이 되죠? 운동량은 무조건 보존이 됩니다. 자, 근데 운동량은 벡터니까 X방향 운동량 먼저 따져보겠습니다. 자, 운동량 중에 X방향 이니셜 처음 운동량은 뭡니까? 얘는 Y방향으로만 움직이니까 X방향 운동량이 없어요. 얘가 있죠. 얘 처음 X방향으로만 움직이죠. 걔 질량이 1500 kg 곱하기 우측으로 X방향으로 25m/s로 움직입니다. 그러면 계산하면 3.75 곱하기 10의 4승 kg m/s가 나오죠. 그러면 그 운동량, X방향의 초기 운동량은 X방향으로 보존이 되죠. 그러면 나중 운동량은 어떻게 돼요? 얘랑 1번 차, 2번 차라 그러면 두 개가 붙어서 VF로 움직이죠. VF 중에서도 어떻습니까? X방향 성분만 구해야죠. 자, 작은 차하고 트럭의 질량, 그 다음에 VF 중에서 뭐 X방향이니까 코사인 세타. 그죠? 예. 두 개 질량을 합치면 작은 차가 1500이고 큰 차가 2500이에요. 둘이 합치면 4000입니다. 4000kg, 4톤이죠. 곱하기 VF 코사인 세타. 요게 식 하나가 나왔죠. 그러니까 요 놈하고 요 식하고 같은 거예요. 이거.
그죠? 예. 그게 이겁니다. 그게 1번식입니다. 그 다음에 Y방향 운동량도 처음 운동량하고 나중 운동량 같겠죠. 처음 운동량 Y방향도 이번엔 처음에는 여기 1.5톤이라 그럴까요? 자, 그러니까 25m/s로 움직였잖아요. 얘는 Y방향으로 아무 기여를 못하죠. 트럭 얘가 2.5톤짜리가 얼마로 움직였지? 20m/s인가? 예, 요걸 움직였잖아요. 그러니까 Y방향은 얘밖에 없어요, 얘. 자, 그래서 트럭 질량, 트럭 속력 2500kg 곱하기 20m/s. 그게 Y방향의 처음 운동량입니다. 나중 운동량은 얘 1번하고 2번이 합쳐져 가지고 이쪽 방향으로 움직이잖아요. 합쳐진 질량. 그 다음에 요게 우리가 VF라고 했죠? 그거에 요게 세타니까 요게 Y방향이니까 요거 사인 세타. VF 사인 세타. 그러면 합쳐진 질량은 4톤. VF 사인 세타. 요거랑 요게 같죠? 요게. 그래서 이제 그걸 정리해보면 이게 5 곱하기 10의 4승은 4 곱하기 10의 3승 VF 사인 세타.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식이 1번하고 2번식 두 개가 나왔습니다. 자, 미지수가 VF, 그 다음에 세타가 미지수죠, 세타. 미지수가 두 개고 식이 두 개니까 풀 수 있죠. 예. 자, 2번식을 1번식으로 나눠버리면 어떻게 돼요? 여기는 사인 세타가 들어있고, 여기 코사인 세타 들어있으니까, 사인 세타 나누기 코사인 세타 들어가는 식으로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거 이제 탄젠트 세타니까, 예. VF 없어지고 앞에 거 다 없어지면 결국 어떻게 돼요? 탄젠트 세타는 요 5 곱하기 10의 4승을 3.75 곱하기 10의 4승으로 나눠준 값이 되고 그게 1.33. 그럼 세타는 아크탄젠트 1.33 해주면 그게 53.1도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세타가 결정이 됐으니까 그 다음 뭐 계산할 수 있어요? VF 계산 되겠죠? VF 계산해보면 15.6m/s가 나옵니다.